자, 1일 20제 함수 교육한 부분 이제 간단하게 뭐 여러분들이 모르진 않을 테니까 그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왼쪽에서 가까이 간다, 오른쪽에서 가까이 간다 이런 개념들은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네. 자,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리밋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리밋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제일 기본 문제입니다. 극한의 기본은 뭐라? 대입이다. 그래서 집어넣는데 문제가 없으면 x에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2x 플러스 1은 얼마가 되죠? 3이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루트 x제곱 더하기 1은 0 집어넣으면 1이 될 거잖아. 맞습니까? 집어넣어서 문제 없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얘는 3이고 얘는 1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수함수인데 문제가 되는 건 언제냐면 리밋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1로 갈 때가 문제인 거예요. 분모가 0이 되니까. 지금은 x가 1로 가면 분모가 2니까 2분의 2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1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거고요. 세 번째, 리밋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을 구별해 볼 수만 있으면 되는데 0보다 작은 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따라오는 거고 함수는 0을 향해 가는 거고 1보다 큰 쪽에서 갈 때는 1로 가는 거니까 함수가 이렇게 내려가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마이너스 2로 가게 되겠죠. 처음 건 0, 두 번째는 마이너스 2. 이해되시죠? 네. 네 번째 문제입니다. F1. 그러니까 이거는 극한값과 함수값을 구분을 해보자는 의미인데 F1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1을 갖다 찍었을 때의 값이니까 요거 말하는 거죠. 색칠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4에서의 좌극한은 4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가는 형태의 극한값을 계산을 해주면 될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수능에 나올 확률이 막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살다 보면 대학에 갈 때 면접을 볼 수도 있고 뭐 논술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드리면 아마 조금 상기가 되긴 할 거예요.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우스 문제를 해결할 때 항상 이렇게 풀었어요. 가우스 x가 어떤 n이라고 하는 정수의 값을 갖는다면 왜냐면은 가우스는 x보다 크지 않은 다시 말해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값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일반화해서 표현을 한 게 뭐였냐면 x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약에 그래프를 조금만 그려보면 y는 가우스 x라고 하는 뭔가 기본 형태의 가우스 함수가 있는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으면 가우스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면 가우스 값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0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면 가우스 값이 1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얘를 만약에 좌표 평면에다가 표현을 해본다면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텐데 계단식 함수가 만들어질 거고요. 실수 전체 범위에서 정의가 되기는 하지만 일부 범위만 갖다 그려놓은 건데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라고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까지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찍히고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함수값이 0이 찍히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면 함수값이 1이 찍히는 여기는 요 검정색 함수가 y는 가우스 x라고 하는 함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가우스 함수는요 되게 많은 곳에서 연속인데 막 다 끊어져 있진 않잖아. 그런데 어디에서 불연속이냐면 y 이퀄 가우스 x는 모든 정수 n에 대해 x 이퀄 n에서 자 여기 범위는 함수의 극한이기는 하지만 뒤쪽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불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끊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존재하기는 하지만 두 개의 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불연속이 되는 거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y 이퀄 가우스 x는 모든 정수점에서 불연속인데 x가 1일 때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가우스 x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그대로 1로 가는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 가우스 x는 그림 갖다 그려서 보시면 어디로 가는 거냐면 0으로 가는 거고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 존재하긴 했지만 두 개가 같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리밋 x가 1로 가까이 갈 때 가우스 x라고 하는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짜잔, 정수 n에 대하여 리밋 x가 n보다 큰 쪽에서 n으로 가까이 갈 때 가우스 x는 1보다 큰 쪽이니까 얼마였죠? 1이었죠. 그래서 얘도 n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밋 x가 n보다 작은 쪽에서 n으로 가까이 갈 때 가우스 x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n-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에서의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n과 n-1로 같지 않기 때문에 리미트 x가 n으로 가까이 갈 때 가우스 x라고 하는 녀석에 대한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에 써 있는 것처럼 불연속이 되는 거겠죠. 어쨌든 가우스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고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문제 나와 있는 이 결론을 한번 조금 만들어내 보려고 하는데, 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가우스 x제곱 마이너스 x. 이거 아까랑 얘기가 좀 다르잖아. 아까는 가우스 x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알고 있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x, 즉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어디를 지나냐면 여기는 요 0,0, 그 다음에 여기가 1,0.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y축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x가 2일 때의 함수값을 하나 생각을 해볼 건데, 이쯤에 있는 어떤 점을 또 지나고 있냐면은 2,2라고 하는 점을 지나고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를 왜 생각했냐? 요거 때문에 마지막에 극한 계산할 때. 이해돼요? 그래서 리밋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갈 때는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함수도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극한이 얼마예요? 0이죠.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다 그려놓은 거는 f가 아니라 뭘 그려놓은 거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x를 갖다 그려놨으니까 뭘 판단을 해야 되는 거냐면, 자,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갈 때 가우스 안쪽에 들어있는 x제곱 마이너스 x가 다시 0으로 가기는 하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니까 큰 쪽에서 오는 거야, 작은 쪽에서 오는 거야? 큰 쪽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는데 거기에다가 가우스를 취한 것에 대한 극한을 계산해야 되는 거지. 0은 정수점이잖아. 모든 정수점에서는 극한 어떻게 된다고? 그대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얼마가 되는 거다? 0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면은 이렇게 오니까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저 x제곱 마이너스 x로 0으로 오긴 하는데 아래쪽에서 오는 거니까 0보다 작은 쪽인 거고,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한 가우스를 취하는 거니까 극한값 얼마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결국에 가우스라고 하는 틀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많이 나오는 그 합성함수의 극한값 계산하는 것과 같은 꼴인 거고, 거기다 정보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 거야. 가우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때 정수점에서 우극하는 자기 자신, 좌극하는 하나 뺀 거. 오케이? 마지막 리밋 x가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가까이 가면 함수는 역시 어디로 오는 거냐면 2로 오는데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가까이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또 우극한이기 때문에 그대로 2가 나오겠죠.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수능에 나오겠느냐? 이 함수는 안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왜냐면은 이미 너무 드러나 있는 함수니까. 근데 신유형이라고 해놓고 뭐 비슷한 방식으로 새롭게 정의를 한 다음에 함수가 나오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으니,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할지를 이제 9월 이후에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11월 수능 보기 전까지. 오케이? 네. 그래서 어떤 식의 해석이었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능형 문제는 아닙니다. 조사하라 했거든요. 수능형 문제는 답이 딱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능형 문제는 아니니까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래. 그럼 이거 조사하라고 하는 거를 왜 얘기를 했겠느냐? 극한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극한과 좌극한 두 개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리미트 x가 이렇게 써버릴게. 2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갈 때랑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가까이 갈 때 요 두 개를 계산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위에 거 갖다 계산을 할 때 보시면 리밋 x가 2보다 큰 쪽에서 갈 때 분자는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2고, 분모는 x 마이너스 2에 절대값 갖다 붙어 있는데 2보다 큰 쪽이니까 절대값 안쪽에 들어있는 거 분명 양수죠. 그래서 뭐가 될 거냐면 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날라갈 거 보이니? x만 남고 극한의 기본은 뭐라? 대입이라.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리밋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분자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인데 분모에 있는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풀리면서 앞에 뭐가 튀어나와야 돼? 마이너스 튀어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x가 남고 거기다 2를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우극한도 존재하고 좌극한도 존재한다. 하지만 두 개가 같지 않다. 그래서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들 6번까지의 문제들이 되게 수능에 나올 문제냐? 아니, 이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 발전된 형태의 문제가 나오긴 하겠지만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보기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넘어갔어요. 지금 1번에 보니까 fx의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다음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고 존재한다면 그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늘상 하던 거 극한의 기본은 뭐라? 대입이다. x에다 마이너스 2 갖다 집어넣으니까 분모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이미 분모가 0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 극한이 존재하려면 방법은 분자의 극한값이 얼마가 되는 수밖에 없다? 0이 되는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제로분의 제로꼴이어야지. 제로분의 1의 꼴은 뭘까요? 0은요 1분의 제로가 0인 겁니다. 분자가 0이어야지 0인 거예요. 제로분의 1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대답을 하면 안 돼요. 모르거든요 아직.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지. 플러스 제로분의 1은 뭐고? 무한대고, 마이너스 제로분의 1은 뭐다? 마이너스 무한대다. 그게 뭔 소리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y는 x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 우리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이렇게 생긴 1사분면과 3사분면 진화는 유리함수잖아. 그래서 저 x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리밋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1의 극한을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갈 때랑 리밋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갈 때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함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게 된다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제로 플러스 제로분의 1은 무한대, 마이너스 제로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조금 그 어느 쪽으로 가는지 판단하는데 편하고, 지금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알아보고 존재한다면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은 분모는 0이고 분자는 1이니까 이게 플러스 제로분의 1인지 마이너스 제로분의 1인지 구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실제로 구분도 안 됩니다. 왜냐면은 분모에 있는 저 x 플러스 2가요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갈 때는 플러스 제로고 작은 쪽에서 갈 때는 마이너스 제로일 테니까. 그래서 그냥 극한 존재 안함 이렇게 지나가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x-2 곱하기 fx가 되는 거니까 극한의 기본은 뭐라? 대입이다. x 대신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f-2고 f-2가 1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 오케이? 네. 7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8번 가봅시다. 리밋 x가 1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하는 것. 극한이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좌극한 존재, 우극한 존재 두 개가 같다. 그런데 1번은 연속입니까? 불연속입니까? 불연속이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은 연속은 조건이 더 강력하거든. 극한값 존재, 함수값 존재 두 개가 같다. 맞습니까? 지금 저 함수는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예 빵꾸 뚫려 있거든. 하지만 리밋 x가 1로 가까이 갈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표현이기 때문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요거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 쪼갤 수 있다. 뭐 할 때만? 수렴할 때만. 근데 쪼갤 필요 없이 그냥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네, 간단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번. 자, 잘 봐봐.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지금 f가 극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0에서의 좌극한은 f가 1이고 우극한은 0이니까요. 그 다음에 g는 그나마 0에서 연속은 아니지만 극한이 있긴 하네. 그 다음에 f하고 g가 둘 다 1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x 이퀄 1에서 f가 극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극한 좌극한 다르고 g도 마찬가지죠. 맞습니까? 근데 그 9번 문제에서 얘기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의 그런 연산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는 거냐면 둘 다 뭐 할 때만? 수렴할 때만. 그래서 수렴 더하기 수렴은 수렴이요. 수렴 빼기 수렴은 수렴이요. 수렴 곱하기 수렴은 수렴이요.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거지. 야, 수렴하는 거하고 수렴 안 하는 거하고 발산 안 하는 거하고 곱했어. 그럼 이건 뭐야? 대답 안 해줘서 고마워요. 그게 대답이죠. 몰라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수렴하지 않는 것들을 갖다 꼈는데도 수렴하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요. 리밋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갈 때 f 곱하기 g와 그 다음에 리밋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갈 때 f 곱하기 g 요렇게 두 개를 따로따로 각각 계산을 해가지고 두 녀석의 값이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 근데 있잖아, 아까 선생님이 하나 얘기했잖아. 그 g가 x 이퀄 제로에서 뭐가 존재한다고? 극한이 존재한다 그랬지. 그리고 그 g가 하필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지. 이게 무적은 아니고 한 90% 정도 되게 좋은 거예요. 뭐냐면은 f가 좌극한 따로 우극한 따로 갖다 계산해야 되잖아. 근데 어차피 오른쪽에 곱해질 게 다 뭐야? 0이잖아. 그럼 두 개 갖다 곱했을 때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 표현을 하나 써서 말씀을 드릴 건데 뭐냐면 나중에 함수 y 이퀄 fx가 x 이퀄 알파라고 하는 점에서 불연속일 때 물론 극한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하려고요. 그럴 때 y는 x-알파 곱하기 fx가 x 이퀄 알파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는 말은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뭐냐면 이게 알파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불연속이었는데 앞에 x-알파를 갖다 곱해 놓으니까 x-알파 때문에 알파에서 극한 계산할 때도 함수값 계산할 때도 다 얼마가 되니까 0이 돼버리니까 연속이 되는 거다. 한 90% 정도 맞아요. 수학에서는 이거는 거짓인 명제잖아요. 항상 옳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 수능 문제 풀 때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푸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오는데 안 될 때도 있긴 해. 그래서 이게 뭔가 불연속일 때라고 할 때 뭔가 약간 정상적으로 불연속이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불연속이다라고 하는 말도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불연속일 때. 그러니까 적어도 f의 각각의 알파라고 하는 점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각각 존재할 때 거기다 x-알파만 딱 갖다 곱해버리면 뭐가 된다? 0이 돼버려가지고 정상적으로 연속이 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해되세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그림의 패턴을 이해를 했다면 얘네 둘이 극한이 다르기는 하지만 g가 결국에 0으로 가니까 곱해서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밋 x가 1로 가까이 갈 때 f 더하기 gx 이번에는 더하는 거기 때문에 얄짤 없이 두 개 나눠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f하고 g를 갖다 더한 것의 1에서의 우극한 f하고 g를 갖다 더한 것의 1에서의 좌극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 x가 1인 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F의 우극한은 1이고 G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을 갖다 더하면 0. 1에서의 좌극한도 앞에 건 마이너스 1이고 뒤에 건 1이니까 두 개를 갖다 더하면 0. 맞습니까? 그래서 둘 다 발산발산하는 형태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함수였지만 두 개를 갖다가 더했을 때는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10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라. 그래서 x에다 1 갖다 집어넣은 분모 분자 둘 다 0이다. 그래서 날려준다. 지금은 뭐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날리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게 나눌 때 분모 분자 나눌 때 항상 방정식에서 나눌 때도 혹시나 내가 나누려고 하는 게 0은 아닐지라고 하는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x-1을 날릴 수 있는 이유가 결국에 이 표현 때문입니다.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가 1로 가까이 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x가 뭐는 아니지만 1은 아니지만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니까 x-1이 절대 뭐가 될 일이 없다? 0이 될 일이 없을 것이다. 오케이? 네. 그게 11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극한이 존재하는 것. 뭐 기억과 디귿은 자연스럽게 극한의 기본과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니은이 큰 문제는 아니고 지금 니은은 그냥 이렇게 해도 되거든. 뭐냐면 y는 x제곱 더하기 1 0,1이라고 하는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는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건 짠 이렇게 가면 위쪽으로 짠 올라가게 될 테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뒤쪽에 문제들이 또 나오거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근데 이게 뭐 루트 안쪽에 들어가고 이래버리면은 혹시나 이것이 음수가 돼가지고 루트 안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생기는 타이밍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의 문제가 나오면 마이너스 x는 거꾸로 무한대로 갑니다 해서 이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러면 지금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문제로 바뀌고 마이너스 x가 t라는 건 x가 마이너스 t가 되는 거니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것이고 t는 무한대, t제곱은 무한대 또 무한대 1을 더해도 무한대.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12번이었고요. 13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1번 인수분해, 2번도 인수분해, 3번은 유리화. 그러니까 어쨌든 루트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화라고 하는 거는 루트 3 더하기 루트 2분의 1이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을 갖다 곱해서 적어도 분모를 1이라고 하는 간단한 유리수로 만들어주고자 하는 게 목표인 건데 근데 극한을 계산할 때의 유리화의 목표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3번 보시면은 리밋 x가 1로 갈 때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죠. 그 제로분의 제로꼴이니까 여기는 요 루트 x 마이너스 1에다가 루트 x 더하기 1을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잖아.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분모에 있는 루트 x 마이너스 1이랑 루트 x 더하기 1 두 개를 갖다 곱해서 x 마이너스 1이잖아.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x에다 1을 갖다 집어넣었을 때 0이 되게 만들어줬었던 그 문제의 식을 날리는 거야. 그래서 4번에 보면은 리밋 x가 1로 갈 때 x-1분의 루트 x 더하기 3 마이너스 2인데 1 갖다 집어넣으면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잖아. 그래서 제로분의 제로꼴인 것은 변함이 없는데 결국에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둘 다 0이라는 거. 그래서 그걸 날려주려면 분자의 무리식이 있으니까 정상적이긴 하지만 거꾸로 여기에다가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1을 갖다 곱함으로써 저 x-1들을 날려주고자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유리화의 목적이 뭔가 제로가 되는 것들을 날리는 거다. 얘도 똑같습니다. x에 0 갖다 집어넣으면 분모 분자 둘 다 0이니까 루트 4 플러스 x 더하기 루트 4 마이너스 x를 분모 분자에 갖다 곱해서 계산하면 끝. 오케이? 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5번입니다. 자,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fx가 1이다. 제일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그 수렴하는 녀석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간혹 해설지에 보면 수렴하는 놈들을 활용을 할 때 치환해서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그냥 그 x분의 fx 전체를 한 큐에 1로 수렴한다로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치환 안 하고. 그러면은 우선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식을 봤을 때 우선은 생긴 거 자체가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줘야 될 것 같다? x제곱으로 나눠야 될 것 같죠. 왜냐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그래서 얘는 2 빼기 여기가 뭐가 되냐면 x제곱분의 fx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x분의 fx만 알고 있잖아. 그래서 2에서 x분의 fx에다가 x분의 1을 갖다 곱해주는 겁니다. 그럼 원래 식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3하고 더하기 x제곱분의 fx 전체 제곱이니까 x분의 fx를 몇 번 갖다 곱해준다? 2번 갖다 곱해주는 것이다. 이해돼요? 그래서 원래는 발산하던 것들을 다 뭐 하는 것들로 수렴하는 것들로 고쳐서 계산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x분의 fx, x분의 fx, x분의 fx는 문제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1로 수렴하고, 뒤쪽에 붙어있는 이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가겠죠. 무한대분의 1이니까. 그거 이용해서 계산하면 돼. 오케이? 수렴하는 놈들로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16번 아까 설명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x분의 fx가 알파로 수렴하니까 지금 저 루트 안쪽에다 x를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건 x가 음수니까 루트 안쪽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x가 무한대로 가는 거고, 얘를 t로 치환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x는 마이너스 t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t분의 f 마이너스 t가 얼마가 되는 거다? 알파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 한 번만 갖다 곱할게요. 그러면 t분의 f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우선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상태.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이 치환의 과정을 아래쪽에 이제 문제에도 그대로 갖다 적용을 해보자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분자가 얼마가 될 거냐면 3 곱하기 f 마이너스 t 다음에 루트 f 마이너스 t 더하기 t 제곱 더하기 f 마이너스 t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안 써놨지만 아직 얘는 얼마냐면 극한값이 4가 돼야 되는 상태.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극한을 계산할 때 필요로 하는 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t분의 f-t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분모 분자를 t로 나눌 건데 저 분모의 왼쪽에 있는 거에는 t로 나누면 루트 안쪽으로 집어넣어줘야 되잖아. 이젠 괜찮을 것 같아. 아까는 마이너스 때문에 좀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은 t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태니까 t로 나눠도 양수니까 루트 t 제곱으로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분자를 t로 나누자. 그러면 분자는 3 곱하기 t분의 f 마이너스 t 뒤에가 다시 또 t분의 f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와서 t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t분의 f 마이너스 t에다가 t분의 1을 갖다 곱한 것 더하기 1로 표현을 해놓을 겁니다. 왜냐면 수렴한다고 알고 있는 건 누구만? t분의 f 마이너스 t만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얘가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t분의 1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 보시면 루트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 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 이용해서 계산해서 정리해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는 다 고쳐서 계산한다. 단언할 수는 없어서 99.9%라고 할게요. 100%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 자, 그 다음에 얘도 뭐 한다? 유리화를 한다.
이유가 뭐냐면 그 제로분의 제로꼴이 몰라요잖아요. 왜냐면은 분모하고 분자가 둘 다 0이기 때문에 저걸 연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처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얼마가 되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극한값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디로 수렴해야 된다? 0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 근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뭐가 있다? 무리식이 있다. 무리식이 있으면 뭘 해라? 유리화를 해라. 근데 이거 분수가 아닌데 무슨 유리화를 하냐? 그럼 분수가 되는 것처럼 생기게 만들어주면 되지. 1분의 루트 4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빼기 ax 더하기 b 원래 있던 것에다가 분모 분자에 루트 4x제곱 더하기 4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렇게요. 똑같은 걸 분모에다 갖다 곱한다. 그러면 얘는 루트 4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더하기 ax 더하기 b 분의 위에 분자는 4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에서 뭐를 갖다 빼야 되는 거냐면 ax 더하기 b의 제곱을 갖다 빼는 걸로 표현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취해봤을 때 얼마가 되게? 0이 되게. 다시 말해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높아지게 만들어주는 a, b 값을 찾고 최종 극한값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면 될 거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네. 17번이었고요. 18번. 극한의 기본은 대입. x에다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은 분모 얼마? 0. 이니까 분자도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a가 b 더하기 1이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x 더하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x 더하기 b가 되고 위에 있는 저 녀석이 b를 포함을 하긴 하지만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b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니 나눠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계산 하면 아마 수학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을 거예요. 난 별로 안 받고 싶어. 나는 학생이 아니니까요. 학생 때는 받고 싶었던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칭찬받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귀찮다는 뜻인 거죠. 뭐 쓰자? 네, 로피탈이요. 혹시 까먹었을까봐 다시 상기시켜 드리려고요. 일부러 옆에 잘 써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 조건 하나 찾았고 극한 전혀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제로분의 제로꼴이어야 된다는 걸 이용을 해서 로피탈이라고 하는 건 결국 분모 분자 따로따로 갖다 미분해도 극한값이 변화가 없다는 거니까 분모 미분하면 1이죠. 분자 미분하면 2x 더하기 a죠.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라 a-2가 3이면 a값 한 번에 나오고 갖다 집어넣고 b값 구하면 끝. 그러면은 인수분해고 나발이고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케이. 마지막 페이지 19번입니다.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다항식을 직접 찾는 문제. 근데 여기 1차, 여기는 2차인데 얘가 이미 a로 수렴을 하고 있으니 fx는 앞에 뭐가 있어야 될 거냐면 4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극한값을 맞춰주기 위해서 2ax 최고차이 계수의 b로 수렴하니까 그 다음 뒤에 뭔지 모르는 거 b 하고 여기서도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라 x에다 1 갖다 집어넣었을 때 분모가 0이기 때문에 수렴하려면 f1이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되고요?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저 식 자체에서 그냥 로피탈 써버리는 거야. 그럼 분모 1이고 분자 f'x니까 거기다 1 갖다 집어넣으면 f'1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두 개 이용하시면 a, b 구할 수 있겠죠? a만 구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이거 안 해도 되겠다. a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미분 때린 식에서. 근데 로피탈을 안 썼으면 인수분해 해야 되기 때문에 b를 구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사용을 하면 연산 과정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설명드리고 마지막 20번. 위에 거랑 같은 패턴이죠.
어쨌든 여러분 그 수투 시험 볼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단어. 다항함수 또는 2차 함수 또는 3차 함수. 그러니까 일반적인 함수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는 걸 가지고 푸는 문제도 있는데 수투는 기본적으로 문제 자체가 다항함수 쪽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항함수라고 하는 표현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문제라면 정확히 그 함수의 식을 찾을 확률이 80% 이상이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